안녕하세요. 수인아빠입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트를 이용한 매매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화면 하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인데요. 스토캐스틱은 많이 쓰십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 매수 매도를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모멘텀 지표 중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패스트, 오실레이터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씁니다. 보통 이제 933 또는 533 이런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보통 씁니다. 저는 그냥 933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커다랗게 비밀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맞게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933 보통 쓰는 요거를 그냥 씁니다. 533을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변수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냥 쓰고요. 이제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 값이 30이네요. 20을 쓰셔도 되고요. 과매수 구간이면은 보통 80, 75 이렇게 변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매수할 때만 쓰기 때문에 기준값을 그냥 30으로 놓고 씁니다. 여튼간에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고 여기죠. 여기를 탈출을 하면은 매수를 하고 요거 변수를 하나 넣어 놓을게요. 80 정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과매수 구간이고요. 요거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을 탈출을 하면은 매수를 하고 과매수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죠. 과매도, 과매수 요 구간 보시고선 이제 매수하는 방법.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요 두 가지 선이 있는데요. 스토캐스틱엔 K%와 D% 이거의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와 레드 크로스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죠. 여기서는 골든 크로스, 여기서는 레드 크로스. 이게 신호가 빨리 나오는 대신에 신호가 굉장히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이 스토캐스틱 K%와 D%의 골든 크로스와 레드 크로스를 시연해 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죠.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이제 이것만 갖고 과연 매매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 굉장히 신호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스토캐스틱 크로스죠. 크로스 하는, 그러니까 K%와 D%의 크로스를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실행을 해서 조건은 이 정도로 주면 될 것 같고요. 여튼간에 이제 마이너스예요. 총손익이 마이너스라는 건 보지도 않아도 수익 곡선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하향하는 전략들은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쓰면 쓸수록 손실이 나는
기법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는 이런 구간들은 이제 수익이 나죠. 그거는 이제 보통 박스권이라든지 약간의 상승 추세가 있을 때는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 방법이지만 계속 쓰면 쓸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스토캐스틱의 K%와 D%의 그 매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전략은 쓰시면은 안 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방법이죠. 다이버전스.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그 스토캐스틱이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스토캐스틱의 이런 봉우리들이 낮아진다든가 아니면은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요 K%와 D%의 패턴이 상승하고 있는 어떤 그 주가와 스토캐스틱의 엇갈리는 현상을 가지고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이용한 매매 방법, 또 K%와 D%의 크로스를 이용한 매매 방법, 또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매매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스토캐스틱 팝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과매수, 과매도 방법이라든가 크로스 뭐 전략을 쓴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 쓰는 구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러한 스토캐스틱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때, 주가가 등락할 때 사용해야지 잘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세를 형성했을 때는 굉장히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일 때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요. 박스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좀 어려운 거죠. 박스권일지 아닐지는 사실은 이러한 시황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ADX라는 지표, 이거 참고해서 이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ADX를 한번 써서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의 이제 포인트, 스토캐스틱 팝 전략, 요건 어떠한 전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벽에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해드릴 그 스토캐스틱 팝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과매수 구간이고 과매도 구간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1번적인 방법인데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과매수 구간인 여기서 보통은 매도를 하지만은 거꾸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매도 구간인 여기서 보통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테스트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스토캐스틱 팝 전략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쭉 가지고 갔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빨간 건 매수고요. 파란 건 매도하는 겁니다. 파란 건 매도, 빨간 건 매수, 파란 건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신호들이 뭐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매도하라고 되어 있죠. 네, 오히려 여기서 매수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니까 매수를 하라고 하죠. 거꾸로. 또 이제 약세 여기를 벗어나니까,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니까 또 매도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거꾸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야지 신호들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팝 전략, 네, 요거죠. 조건은 이렇게 되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 손익에서는 플러스가 났고요. 거래 횟수는 109번입니다. 100번 이상의 거래를 했고요. 승률은 40%, 43%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평균 수익, 평균 손실 비율 같은 거는 이제 보시면은 간단하게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이걸 보시면은 우상향하면은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네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물론 이런 구간들은 손실이 좀 발생하지만 그래도 미미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쓴 방법은 이런 거죠. 933 슬로캐스틱의 933에 보시면은 이거 좀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 80일 때 매수를 했고요. 침체 구간이 50일 때 매도를 했습니다. 침체 50이면은 침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이런 과열권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이탈하면은 매도를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 침체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가 과열권으로 들어오면은 매수를 했고, 근데 그냥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를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또 과열권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 이제 스토캐스틱 팝 전략입니다. 굉장히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방법인데요. 오늘의 결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항상 그 새로운 생각, 프레시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은 계속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 어떠한 아이디어를 계속 생산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기존의 어떤 상식과는 어떤 반대되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상황 판단이 일단 중요하고요. 지금이 약세 시장인지 강세 시장인지 아니면은
그 박스권 횡보 시장인지 이러한 상황 판단이 먼저 돼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구사를 할지. 박스권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과매도 전략을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추세가 형성됐을 때는 상승 추세일 때는 매수 전략, 또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 전략을 펼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자기의 매매에 활용을 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되시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수인아빠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